안녕하세요. 엔트팩토리의 아슬아슬 균형 선반 키트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 키트를 개봉했다고 생각하고 재료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재료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A3 종이에 프린트된 제작 가이드를 바닥에 붙이겠습니다. 이 제작 가이드는 이름처럼 여러분께서 실패 없이 키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이입니다. 제 설명과 함께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실패 없이 재미있게 목공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내드린 공구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위나 볼펜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작품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은 원목으로 마스크 거리를 만들면서 공구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이번 키트가 처음이 아닌 분들은 뒤쪽에 본 키트 제작 클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거리는 원목에 고리나사와 네오디뮴 자석을 결합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려면 나무에 구멍을 뚫어줘야겠죠? 이 핀바이스라는 공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핀바이스와 함께 3개의 비트날을 보내드렸는데요. 그중 가장 가는 날을 먼저 사용합니다. 나머지 2개는 없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나무에 구멍을 얼만큼의 깊이로 뚫어야 하는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제작 가이드에 그려진 타공 깊이 가이드를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 고리나사에 표시된 그림 위에 비트날을 올려놓고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깊이를 표시해줍니다. 이 비트날을 그대로 핀바이스에 꼽아줄 건데 핀바이스의 맨 앞부분을 좌우로 돌리면서 날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서 비트날을 넣고 조여주면 되는데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아주 세게 조여줄게요.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의 구멍을 뚫을 수 있겠죠? 고리를 달아줄 부분에 날 끝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구멍을 뚫는 요령은 맨 뒤쪽 빙글빙글 돌아가는 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엄지와 검지로 돌려주면 됩니다. 맨손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갖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멍을 뚫는다 보다는 나무를 조금씩 갈아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트날이 나무와 수직을 이루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돌려줍니다. 중간중간 톱밥을 빼주면 조금 더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표시한 깊이까지 구멍을 뚫었으면 이제 고리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넣어줍니다. 구멍을 미리 뚫어줘서 쉽게 들어가죠? 만약 구멍을 뚫지 않은 상태로 고리나사를 돌려 넣으면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무가 쪼개질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리는 완성됐고 다음은 이 뒤쪽에 자석을 달아줄 겁니다. 자석이 들어갈 구멍은 3개의 드릴 비트 중 가장 굵은 비트를 사용해서 뚫어줄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공 깊이 가이드를 이용할 건데 그림과 같이 놓고 테이프로 깊이를 표시합니다. 핀바이스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자석이 들어갈 자리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방금 전보다 더 큰 구멍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뚫기 힘들겠죠? 너무 한 번에 구멍을 뚫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기보다는 살살 나무를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테이프로 표시한 부분까지 뚫었으면 자석을 넣어줄 겁니다. 구멍이 너무 작아서 순간 접착제가 넘쳐 흐를 수 있으니까 이쑤시개를 사용해 볼게요. 이쑤시개 끝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살짝 묻히고 구멍 속으로 조금 떨어뜨려 줍니다. 너무 많은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자석을 넣어줄 건데 그냥 넣으면 잘 안 들어가서 보내드린 카빙 나이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철자가 있으시면 자를 사용해도 좋아요. 칼날의 평평한 부분에 자석을 붙여주고 구멍에 딱 맞게 올려준 다음 미니망치의 고무 부분으로 톡톡톡 두들겨주면 구멍에 쏙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이제 사포와 오일을 이용해서 마감해 주겠습니다. 사포는 검정색과 흰색 두 가지가 있는데 검정색은 거칠고 밝은 색은 부드러운 사포라서 먼저 거친 사포로 나무의 날카로운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고 밝은 사포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포질을 하는 도중에 금속 고리에 흠집이 생길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잠시 고리를 빼두고 마감한 뒤에 다시 조립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고리에 종이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작업하면 긁힘 없이 마감할 수 있습니다. 천을 사용해서 오일을 발라줍니다. 나무 고유의 무늬가 드러나서 너무 예쁘죠? 구석구석 꼼꼼하게 마무리해 줄게요. 아주 작은 크기지만 네오디뒻 자석이 강력해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메모지나 작은 열쇠 정도는 걸어두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마스크 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엔트팩토리의 다른 키트들도 순조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키트로 가보겠습니다. 나무 종류는 월넛과 화이트 오크로 준비했습니다. 어두운 나무는 월넛, 밝은색 나무는 화이트 오크예요. 이 제작 영상은 목심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월넛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테이프를 떼고 나무 토막들을 제작 가이드에 그려진 모양에 맞게 배치하겠습니다. 배치할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무늬가 있는 면이 위쪽, 하늘을 바라보도록 배치할게요. 완성했을 때 마음에 드는 면이 눈에 잘 보이는 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무 토막에 번호를 써줄 건데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종이 테이프를 조금씩 떼서 나무에 붙이고 펜으로 숫자를 적어줍니다. 조립할 때 번호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먼저 4번과 5번을 그림과 꼭 맞게 놓고 6번, 7번, 8번 나무 토막을 올려서 정확하게 수직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맞다면 이대로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밖으로 흘러나오고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접착면에 딱 2방울 정도만 똑똑 떨어뜨려 줄게요. 접착이 잘 되도록 모양을 바르게 잡고 나무 토막을 꾹 눌러서 2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딱 붙었죠? 8번을 먼저 붙이고 마찬가지로 20초. 팔 번과 조금 떨어뜨려서 7번을 붙입니다. 잘 붙었네요.
아직 접착이 강하진 않지만 나중에 목심으로 단단하게 고정해 줄 거니까 이대로 옆으로 옮겨줍니다. 다음은 1번과 2번, 3번을 조립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작 가이드에 꼭 맞게 올려두고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착면에 똑똑 떨어뜨리고 꾹 눌러서 고정시킵니다. 20초. 잘 붙었네요. 이렇게 다리와 상판이 접착제로 고정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작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하고 상판에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올려보면 균형을 잡죠. 이제부터의 과정은 우리가 만든 작품을 좀 더 튼튼하게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가위나 칼을 준비합니다. 제작 가이드 한 켠에 그려진 타공 가이드를 절단선에 맞게 오려줍니다. 타공을 할 때에는 고정하고자 하는 목재의 중심에 정확히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도와드리고자 타공 가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나풀거리지 않게 보수해 줄게요. 나무 토막과 사이즈가 딱 맞죠? 점으로 표시된 부분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 자,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쑤시개와 면봉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고정할 거예요. 이쑤시개는 가는 날, 면봉은 중간 날입니다. 이쑤시개와 면봉의 차이는 굵기입니다. 이쑤시개는 가늘기 때문에 구멍을 좀 더 뚫기 쉬워요. 반면에 면봉은 좀 더 굵어서 힘이 들어가겠죠? 그치만 이쑤시개에 비해서 더 잘 보여서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면봉으로 작업을 하고 이쑤시개로 이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타공 깊이 가이드에 본 키트, 면봉 그림에 날을 올려놓고 테이프로 깊이를 표시합니다. 핀 바이스에 깊이를 표시한 날을 물리고 꽉 조여줄게요. 타공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하고 송곳이나 핀 바이스에 고정된 날을 이용해서 구멍 뚫을 자리를 표시합니다. 꾹 누르면 돼요. 마스크 거리를 만들면서 연습한 것처럼 천천히 나무를 갈아낸다는 생각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중간중간 톱밥을 빼주는 것도 까먹지 마시고요. 정확히 맞추긴 힘들겠지만 나무와 날이 수직을 이룬 상태로 뚫어주셔야 날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다 뚫었으면 톱밥을 빼주고 면봉을 준비합니다. 먼저 면봉은 반으로 자르고 칼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조금 깎아줄게요. 면봉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목공본드가 자리 잡을 틈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구멍에 목공본드 한 방울을 넣어주고 면봉을 넣고 망치로 톡톡 두드려줍니다. 카빙 나이프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는 이유는 면봉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깔끔하게 부러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칼날이 몸쪽을 향하지 않고 몸 바깥쪽을 향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면봉을 부러뜨리고 칼로 나머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무리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사포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튀어나온 부분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쑤시개로 해볼게요. 이쑤시개를 반으로 자르고 3개의 날 중에 가장 가는 날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쑤시개는 이미 한쪽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칼로 끝부분을 가늘게 만들 필요가 없이 뾰족한 끝부분만 조금 잘라서 그대로 사용할게요. 목공본드 한 방울을 넣고 이쑤시개를 꼽고 망치로 때려줍니다. 칼날이 몸을 향하지 않도록 나무를 돌려가며 칼집을 내주고 부러뜨립니다. 칼로 깔끔하게 단면을 정리해줍니다. 면봉과 이쑤시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심이 잘 보이는 게 좋아서 면봉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굵게 구멍을 뚫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쑤시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6개 구멍을 뚫어줄게요. 목심을 박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상황과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작업하시면서 편안하게 봐주세요. 첫 번째, 목심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구멍은 깊게 뚫었는데 내 목심이 다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궁금할 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목심을 박아넣기 전에 깊이 가이드를 이용하거나 히트날을 이용해서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를 표시해주고 목심을 박아넣으면 다 들어갔는지 더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심이 구멍 안에서 짧게 부러졌을 때, 이런 상황은 칼집이 잘못 나 있거나 목심 자체가 나뭇결의 방향 때문에 불규칙하게 부러졌을 때 생기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기존에 구멍을 뚫었던 날로 목심이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로 고정한 부분을 면봉으로 교체하고 싶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제 앞부분에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중앙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타공 깊이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목공본드를 한 방울 넣고 목심을 넣어줄게요. 내가 다치지 않게 바깥쪽으로 칼집을 내주고 부러뜨립니다. 칼을 이용해서 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상판 완성. 다리 부분은 이 양쪽에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타공할 부분에 마킹하고 핀바이스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줍니다.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목재와 수직을 잘 유지해서 뚫어주겠습니다. 중간중간 톱밥을 빼면서 돌려주면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까지 작업해주면 이제 완성입니다.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해 종이 테이프를 떼줍니다. 마감 작업은 크게 사포를 이용한 샌딩, 오일 마감이 있습니다. 먼저 어두운 색 사포로 나무의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톱날 자국이나 본드 자국을 지워줍니다. 밝은색 사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포로 문지른 면을 손으로 만져보시면 훨씬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오일을 목재에 골고루 짜주고 천을 이용해서 나무가 오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번에 쓰고 남은 오일은 사포와 함께 보관하셨다가 오일이 다 날아갔을 때 다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해볼까요? 저는 인센스 홀더를 올려보겠습니다. 화분이나 책 등을 올려두시면 신기하고 멋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엔트팩토리의 아슬아슬 균형 선반 키트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